쿠팡 회원 전체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되었다. 쿠팡 중국인 직원 고작 2년 일하고 3,370만 건 털었다. 뉴스랑 기사에 쿠팡으로 진짜 완전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전 국민 다 털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쿠팡을 신뢰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쿠팡 셀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이 쿠팡에서 물건을 계속 파는 게 맞냐, 앞으로 우리 셀러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쿠팡 유출 사태가 일어난 게 중국 직원이 이제 쿠팡에 입사를 했는데 2년 만에 쿠팡에서 어떤 일을 맡겼냐면 이용자들의 이 개인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업무를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원이 그 보안 키를 가지고 이제 퇴사를 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 사실은 이게 쿠팡에서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중요한 보안 업무를 예민하게 조금 다뤘어야 되는 정보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놓친 부분들도 있고, 지금 너무 사후 대처를 계속 말이 나오죠. 임원들이라든지 사장들이라든지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불이 꺼질 기미가 안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사건이 점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뉴스를 보신 쿠팡 이용자분들이 진짜 많이 놀라시고 조금 무섭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기사 처음 봤을 때 딱 든 생각이 이거 뭔가 카드를 바꿔야 되나? 이거 뭔가 등록된 카드 다 정지시키고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컴퓨터도 잘 만지고 그런 편인데 조금 컴퓨터 잘 못 만지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더 무서우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만약에 쿠팡 말고 딴 걸로 갈아타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돼요. 쿠팡에서 카드 번호랑 개인 통관 부여가 털렸다. 사실 그게 털리면 내 번호로 이상한 물건을 들여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유튜버들이 빨리 뭐 카드 이거 정지시켜라, 통관부 새로 받아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유출된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카드 번호, 계좌 번호라든지 그리고 로그인 비밀번호, 그 다음에 개인 통관부, 이거는 쿠팡에서 털리지 않았거든요. 털린 거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저희 채널은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셀러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셀러들은 과연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이란 플랫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전망은, 저는 쿠팡이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쿠팡이라는 기업이 거의 10년 넘게 엄청난 적자, 조 단위의 적자를 보면서 전국의 유통 인프라를 다 깔아놨거든요. 이 쿠팡의 유통 인프라를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쿠팡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점점 하향 추세라고 해도, 그러면 결국에 네이버가 됐던 알리테모가 됐든 결국 전국 유통망을 다시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하루 걸리던 배송이 3일 걸리길 바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쿠팡을 누군가가 따라잡고 역전을 하려면 전국에 이 유통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깔리려면 제가 보기엔 최소 5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쿠팡 와우 회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와우 클럽, 쿠팡 쇼핑몰, 쿠팡 플레이, 세 번째가 쿠팡 이츠거든요. 저는 최근에 배민에서 쿠팡 이츠로 갈아탔어요. 쿠팡 이츠로 갈아탄 이유가 뭐냐면 배달이 안 오는 거예요. 늦게 와.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20분이 맞는데 요새는 3,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3, 40분이 걸리냐면 배달 기사가 안 잡혀서 기다려라 이러면서 주문이 취소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쿠팡 이츠가 배민을 제꼈대요. 이용자 수가 배민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배민은 라이더들이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배민은 수수료를 조금 적게 주나? 그렇게 해서 거부를 하고 딴 데서 배달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뭐야, 이래서 내가 배달이 늦어졌구나 하면서 쿠팡 이츠로 갈아탔거든요. 갈아타니까 너무 빨라요. 진짜요? 진짜 절반밖에 안 걸려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잖아요. 12월 초에 터졌는데, 터진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이용자 수가 11월보다 더 높아요. 쿠팡 앱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2,993만 명으로 한 달 전 대비해서 4.1%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쿠팡 플레이도 394만 명으로 4% 증가했고, 쿠팡 이츠도 798만 명으로 3%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쿠팡 플레이는 넷플릭스에 이어서 2위 자리를 먹고 있고, 쿠팡 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배민이랑 거의 동급 수준. 지금 쿠팡 플레이나 쿠팡 이츠를 잘 이용하시는 지금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는 쿠팡을 떠날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가 큰데, 쿠팡을 안 쓰면 뭘 쓸 건가?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대체제가 네이버 아니면 알리, 테무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얘네가 대체가 안 되는 거는 배달도 안 되고 무료 환불 반품도 안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쿠팡에서 막 사장이나 윗단이 지금 언론 노출을 안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쿠팡을 떠나지 않을 거다는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자신이 있는 게 결국에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배달이고 두 번째 무료 반품 환불인데 최근에 쿠팡이 무료 반품 환불 정책을 더 강화했어요. 소비자들한테 더 좋게. 원래는 농수산물 이쪽은 반품이 어려웠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검토도 안 하고 반품을 먼저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이버나 알리, 테무가 쉽게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원래 어떻게 썼냐면 쿠팡은 저가 용품들을 쓰고 좀 중요한 브랜드 제품들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로봇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로봇 청소기 이제 중국 브랜드 걸 하나 샀는데 제가 실수로 직배수 모델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저는 직배수가 아니라 일반 모델을 시키려고 했는데 까보고 나서 알았어요. 까보고 나서 알아서 이거 우리 집에 설치 안 되는데 싶어서 반품을 했거든요. 근데 반품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단순 개봉이 제품 가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게 거의 200만 원짜리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그걸로 한 달을 싸웠어요. 한 달을 싸웠는데 진짜 이거는 내가 변호사 끼고 법원을 가야지 이게 되는 문제구나. 근데 그걸로 그러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냥 쓰겠다 하고 부모님한테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느꼈어요. 무조건 쿠팡에서 먼저 본다. 쿠팡에서 이용자들이 못 떠나요. 내일 오고 반품 팍 되는 거. 물론 쿠팡에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된 거 너무 유감이고 쿠팡 대응이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고쳐야 돼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제가 봤을 때 쿠팡은 망하지 않는다. 최소 5년은 견고하다. 결국에 저는 네이버나 알리, 테무가 쿠팡이랑 제대로 싸워보려면 전국에 유통 인프라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깔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쿠팡으로 여전히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번 주에 저희 22기 마지막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쿠팡 개인정보 이슈가 있고 만약에 정부에서 알리, 테무를 밀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불리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12월에 쿠팡에서 결제를 해보신 분 조사를 하니까 70%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리, 테무에서 이번 달에 결제해보신 분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20명 중에 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수강생들, 쿠팡 셀러가 되신 분들은 이제 유통의 구조를 알아요. 국내에서 팔리는 물건들은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 중국 공장에서 가져와서 한국의 유통 셀러들이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공장 원가가 1,000원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팔리는 건 10,000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통이 끼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리, 테무에서 파는 물건이랑 쿠팡에서 팔리는 물건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왜 알리, 테무에서 자기네들은 소비를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또 근데 왜 알리, 테무에서 안 사세요? 물어보니까 첫 번째, 배송이 느리다. 쿠팡은 하루 만에 오는데 알리, 테무는 1, 2주 걸린다. 두 번째, 알리, 테무는 포장을 너무 성의 없이 한다. 다 부서져서 오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걸 몇 번 겪으면 안 쓰거든요. 이 유통 구조를 아는 사람들도 심지어 알리, 테무를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장뿐만이 아니에요. 포장과 썸네일, 상세 페이지, 설명서 이런 것들, 그런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거였으면 이미 알리, 테무가 잘 됐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실상 까보면 어떻냐는 거예요. 지금 24년부터 알리, 테무에서 광고를 그렇게 많이 때리고 혹시 알리, 테무에서 구매해 보셨나요? 저도 해봤거든요. 모두가 구매해봤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구매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 알리, 테무에서 구매하셨나요? 저도 안 했거든요. 우리 쿠팡 셀러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쿠팡 이용자들이 떠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에 준비해야 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저는 최소 5년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만의 영역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나는 이 키워드를 꽉 잡고 있다. 근데 그 나만의 영역을 딱 붙잡으려면요, 비싸게 파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법을 알아내야 된다.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썸네일, 상세 페이지, 포장,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전략적인 구성, 사은품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 나만의 입지를 다져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쿠팡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나만의 자산을 가져야 된다. 나만의 실력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거는 쿠팡이 망해도 네이버에서 잘 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쿠팡이 망해도 유튜브에서도 잘 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향후 5년, 10년 후에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결국 판매 실력이다. 판매 실력.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쿠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체성 자체를 세일즈맨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일즈맨.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유통셀러처럼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판다. 그것보다는 저는 우리의 역할은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좋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설득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공급한다 라는 생각보다 설득을 시킨다 라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나의 능력 자체를 그 설득시키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쿠팡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쿠팡이 아니어도 네이버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고 당근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고 물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게 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서비스를 팔 수도 있거든요. 저는 네이버에서도 잘 팔았고 쿠팡에서도 잘 팔았어요. 근데 물건만 잘 팔았냐? 아니라 서비스도 잘 팔았어요. 크몽에서 상세 페이지 기획이란 서비스를 팔 때도 제가 그 분야에서 거의 1등, 2등 순위권을 바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파는 능력이랑 유통을 잘하는 능력은 달라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쿠팡의 유통업자라고 정의를 하면요 문제가 많아져요. 플랫폼을 많이 타기도 하고요. 아니면 위메프, 티몬 같이 이렇게 정상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다라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파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중간에 거는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물건이 오든 서비스가 오든 쿠팡에서 팔든 네이버에서 팔든 어디서 팔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단순하게 필요에 의해서 사지는 않아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그램당 가격으로 따져서 구매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동물복제 신경을 쓴 계란인지 다른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매 결정이 일어나서 사치의 영역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셀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항상 저희 어머니의 조립 PC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 컴퓨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양이 좋은 이 컴퓨터를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조립 PC를 조립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하면 100만 원이면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양 다 골라놓고 이대로 조립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그거를 보여다 드렸어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무조건 삼성 컴퓨터 사야 된대요. 그런 거 샀다가 사기당하면 어떡할래? 그거 샀다가 AS 안 해주면 어떡할래? 그래서 삼성 하이마트 가서 삼성 PC 샀어요. 덤탱이 저는 사양을 알고 있는데 2배 가까이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매를 해요 다들. 그러니까 구매 결정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알리템을 안 쓰죠. 댓글 보면 말도 안 돼요. 최저가 상품 비교해서 사는데 비싼 거 사람들이 산다고요? 막 이런 댓글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비싸게 파는 법을 모르고 팔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를 할 때 모든 걸 최저가로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숙소를 최저가를 찾아서 가지 않잖아요. 여기는 바베큐장이 되는 곳인가?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인테리어가 예쁘게 돼 있는 곳을 보기도 하고 단순하게 딱 최저가로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격이 비싸면 안 팔릴 거다라고 하지만 그 이제 관념을 깨야 돼요. 나는 지금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쿠팡 셀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우려나 알리테무나 중국인 셀러 때문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비싸게 파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12월 말에 하는 무료 강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경쟁자보다 비싸게 파는지 이런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계속 바뀌거든요, 정책들이. 그런 정책들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법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 수강생들이 1000명이 넘고요. 다른 강의들은 강의가 끝나면 톡방을 터뜨리잖아요. 저희는 1000명이 톡방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잖아요. 뭔가 문제 생기잖아요. 톡방에 다 올라와요.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제가 매달 수강생분들을 만나서 코칭하고 계정을 보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매달 수강생들의 계정을 몇백 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에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 다 있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꼼수,
남들이 모르는 상위 노출 전략 이런 걸 알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계정 자체가 몇백 개를 보기 때문에 매달. 그래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하는 법을 이번 무료 강의에서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촬영한 지 거의 한 4일 정도 됐는데요. 긴급하게 이게 뉴스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또 추가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쿠팡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뉴스 기사가 지금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나 셀러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쿠팡 영업정지 건에 관련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추가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영업정지 절대 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연간 거래액이 50조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11월에 활성 이용자 수가 3,48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다 이용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지금 여기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고용이 되신 분들, 이제 입점한 소상공인 셀러분들이라든지 택배 기사님들, 물류 기사님들, 물류센터, 아니면 쿠팡 직원분들 총 합쳐서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어마어마한 수의 그런 국민들이 이 쿠팡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영업 정지를 하면 정말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정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를 봐도 영업 정지를 검토를 한다, 이제 영업 정지가 가능한지 검토를 한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난 상황이지 영업 정지를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업계 전문가들도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영업 정지에 대해서 뭐 너무 걱정하시거나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쿠팡 영업 정지가 조금 힘든 이유들은요, 일단은 쿠팡은 미국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을 규제를 해서 지금 뭐 한미 FTA도 뭐 취소가 됐다라든지 미국 쪽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안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쿠팡에 중국인 셀러들도 많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업 정지가 그렇게 쉬운 건은 아니다. 0.1%의 가능성으로라도 쿠팡이 영업 정지가 당했다, 영업이 앞으로 힘들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기회. 쿠팡의 연간 거래액은 50조입니다. 50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매달 쿠팡에 쓰는 금액이 적으면 뭐 몇십만 원, 많으면 1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간 50조라는 거래 금액이 쿠팡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쿠팡이 거래 정지가 당한다라는 건 뭐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디론가 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많은 부자들이 탄생하고 가장 많은 기회를 잡는 시기가 원래 플랫폼의 격변의 시기입니다. 쿠팡이 처음 생겨나고 로켓 배송이 유명해졌을 때, 그때 이제 쿠팡의 PB 브랜드로 매각된 브랜드들이 1,000억, 2,000억 규모에 팔렸어요. 브랜드가 설립한 지 2년, 3년도 안 된 시점에서 거의 1,000억 넘는 금액에 매각이 됐거든요. 쿠팡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로켓 배송을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판이잖아요. 새로운 판.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쿠팡 영업 정지가 당한다? 와, 이거는 진짜 이게 쇼핑몰 셀러 분들한테 엄청난 호재이자 기회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이제 셀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50조라는 게 뭐 네이버, 아마 네이버가 가장 크겠죠. 네이버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이 균등하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순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기회를 선점하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자리를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후발주자분들한테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후발주자인 분들이 보통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중요한 메인 키워드에 이미 고인물 셀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50조라는 거래, 기존 쿠팡 이용자들이 갑자기 네이버로 다 몰렸다. 3천만 명이 네이버로만 구매를 한다. 그러면 수요가 폭발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순위가 거의 초기화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거는 거의 계절 상품이랑 똑같은 원리인데,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되면 상위에 있는 분들이 보통 물량을 감당을 못해요. 물량을 감당을 못해서 순위가 초기화되면서 후발주자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분들도 잘 벌지만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초기 진입자들도 잘 벌리는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 저는 이 영업정지권을 보고 살짝 좀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완전 진짜 기회의 땅이 되겠다.
만약에 진짜 쿠팡이 정지가 되고 3,800만 명이 네이버에서 다 구매를 한다? 와, 그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채널 100만장자 앤더슨 채널 저도 네이버 출신입니다. 원래 네이버에서 이제 사입 쇼핑몰을 하다가 네이버의 트래픽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쿠팡으로 넘어온 거였거든요. 우리가 하는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은 이커머스거든요. 이커머스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쿠팡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 안에서 플레이를 한다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실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플랫폼은 항상 바뀌어요. G마켓에서 네이버로, 네이버에서 쿠팡, 쿠팡에서 뭐 유튜브 쇼핑으로 이런 식으로 뭐 바뀔 수가 있겠죠. 플랫폼이 안 바뀌더라도 쿠팡 내에서 정책도 항상 바뀝니다. 정책도 바뀌고 알고리즘이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책이 바뀐 거에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적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셀러분들이 이런 정책 변화,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쿠팡에서 이제 수수료를 올렸을 때도 그런 말을 했었고, 뭔가 뭐 썸네일 광고 규제? 그런 것도 해결책이 지금 이미 다 나와가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너무 무서워하고 겁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그 규제가 나한테만 들어오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번다라는 거는 옆에 있는, 나랑 같은 키워드에 있는 옆에 있는 셀러들이 적게 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규제가 바뀌었을 때 내가 그 규제에 혼자서 적응을 잘한다? 내가 그걸 뚫는 방법을 안다? 그러면 내가 혼자 다 독식을 하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들은 광고 규제 막혀서 광고를 못 돌리니까. 만약에 쿠팡이 이렇게 초기화가 되고 네이버로 다 몰린다? 이거 상위 노출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 변화가 딱 시작되는 순간에 모두가 같은 출발점이에요. 광고 규제가 시작이 됐다면 모두가 같은 출발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해법을 찾아낸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영업정지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영업정지가 된다고 우리 집에서 사던 물건, 아기 분유, 아기 기저귀 그거 안 사나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때를 잘 노려서 내가 앞서 나가야 된다. 제발 조금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나의 판매 실력이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상품, 좋은 판매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변화된 환경에서 얼마나 트렌드를 갖고 가야 되는가. 이렇게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시점에서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30일 화요일 앤더슨의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로켓크로스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저녁 7시에 꼭 오셔서 완전 좋은 정보들 받아가 보시고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서는 정보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 신청 링크를 제가 남겨놨으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서 무료 강의 때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파이팅해서 앞서 나가 보시죠. 26년에는 쿠팡, 네이버, 뭐 쇼핑몰 다 씹어 먹어보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